이제부터 너가 해줄 게 있어. 비밀번호는 영원히 친구. 앞으로 넌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알게 될 거야. 같이 학교 다니는 거죠. 너구나, 백현진. 솔직히 평소에는 진짜 거들떠도 안 봤을 장르거든요. 이런 청춘, 로맨스, 첫사랑 이런 거 저는 뭐 상견니 이런 것도 안 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카페 알바 중인데 같이 일하는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. 누나 넷플릭스 20세기 소녀 봤어요?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인기야? 나 그거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 저 진짜 너무 좋아한다고. 저는 김유정이 되게 귀여워서 보는 거다. 김유정... 에? 20세기 소년인 줄 알고 저는 계속 대화를 했었는데 사실 그 작품이 유행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저한테는 그냥 기에르모 델 토로 이런 것만 추천에 뜨길래 그런 것도 했는데 근데 이제 21세기를 앞둔 1999년에 나보라 양이 곧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이제 7살 여고생입니다. 제일 친한 친구 연두가 어렸을 적부터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수술 받으러 미국으로 가요. 근데 가기 전에 딱 우연히 어떤 남자애한테 첫눈에 반해버린 거예요. 백현진이라는 명찰이 달린 교복을 입고 있었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서 연두 대신에 보라가 걔 정보를 알아내가지고 계속 전달해주기로 약속을 합니다. 그렇게 맨날 백현진을 쫓아다니던 중에 백현진의 베프인 그 풍은호하고 같이 방송반에서 지내면서 백현진 정보를 야금야금 뜯어내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참으로 풋풋하고 귀여운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. 나도 심장이 좀 이상한 것 같아. 타겟팅이 해외 수출용인가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익숙한 클리셰로 점철이 되어 있고 추억, 역사 뭐 이런 시대극이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미 다 먹고 소화까지 끝낸 경향인데 이걸 두 개를 큰맘 먹고 이렇게 김유정까지 섭외해가지고 합쳤다는 것 그리고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이라는 걸 고려해봤을 때는 외국 팬들을 노리고 만든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뭐 상견니 같은 것도 안 봤고 뭐 요즘 유행하는 환승연애? 뭐 이런 거 당연히 안 봤고 그러니까 남들이 사랑하는 이야기를 작정하고 만든 거를 굳이 내가 왜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사람 사는 데 있어서 로맨스가 들어가는 거는 좀 그럭저럭 몰입이 되는데 아예 대놓고 사랑 뭐 이런 아직 무슨 재미인지는 좀 모르겠달까? 네, 아직 그 참맛을 제가 아직 몰라가지고 게다가 그런 류의 달콤함이 가공된 느낌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? 그냥 토마토 썰어서 설탕을 진짜 팍팍팍팍팍 뿌리거나 그 뽀빠이 과자 먹을 때 별사탕만 모아가지고 한 입에 이렇게 왁 넣는 그런 느낌. 원재료를 모아 먹는 듯한 엄청 원초적인 단맛이 있거든요. 되게 뭔가 영악하고 앙큼하고 재료 조화가 느껴지는 달달함이라기보다는 누구나 쉽게 느낄 수 있지만 그만큼 정말 눈을 질끈 감게 되는 단맛 그 자체에 집중한 단맛. 근데 뭐 저의 그런 취향과는 상관없이 이런 장르가 좀 쿨타임 차면 새로 계속 업데이트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솔직히 이번 20세기 소녀 작품의 흥행의 비결은 저는 김유정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우리 유정이가 청춘 로맨스 장르의 주인공이라니 이것만을 기다렸어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올 게 왔구나 이런 느낌으로 좀 관객으로서 특히 뭐 피지컬을 잘 쓰는 주인공 캐릭터여서 더 마음에 들었던 것도 있고 굉장히 솔직하고 귀엽고 김유정이라는 그 배우의 이미지랑 잘 어울리는 느낌이었고 음성사삼입니다 이렇게 흉내내는 거라든지 교복을 입는다든지 백현진 학생 부탁합니다. 김유정이 졸라 귀엽습니다. 그 말을 되게 어렵게 하고 있었네요. 제가 영화를 보면서 굳이 20세기의 배경으로 설정한 이유가 뭘까 싶었는데 첫사랑을 떠올릴 때랑 그 지나간 20세기를 떠올릴 때랑 생각하는 마음의 결이 좀 비슷하다라고 느꼈어요. 애틋함. 서툴었던 그 시절에 대한 향수라든지 뭔가를 아끼는 마음에 대해서는 계산하려는 시도조차 못하는 그 순수함, 순진함, 불가피한 번거로움에 기꺼이 맞설 수 있는 열정과 용기 뭐 이런 게 어쩌면 첫사랑과 1999년의 그 애틋함이 닮아있는 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치밀하다고는 생각은 안 들었지만 스토리 전개가
아날로그와 그 디지털 격변기 사이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귀엽고 서툰 지점이 있었어요. 아 그래 저거 맞아 저거 막 이런 탁월한 거는 아니었지만 디테일에서 소소하게 챙겨주는 게 좀 그냥 웃음을 자아내는 사실 정도. 이 캐릭터들 설정이 이제 뭐 태권소녀, 오매불망 순정남 이런 캐릭터들 설정조차 그 시절임을 감안해야 어색하지 않는 어떤 과한 순수한 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막 망충하다? 그러니까 멍청한 건 아닌데 약간 망충하다고 느낄 정도로 진심이고 항상 뭐 솔직하고 어리숙하고 이런 게 저는 약간 이제 20세기의 전유물이라고까지 느끼는 게 그런 류의 어떤 순진함이 요즘에는 나오기가 좀 힘든 느낌? 요즘 나오면 너무 과하다고 좀 조롱받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.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사실 요즘은 그런 어떤 청춘, 사춘기 때 끌어오르는 호기심과 욕심만 있으면 언제라도 쉽게 영악해질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20세기 소녀를 봤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가슴 쿵쿵 치게 되는 답답함이 있지만 그조차 1999년 20세기라는 걸 감안하고 본다면 그럴 수 있겠다. 그냥 귀엽고 안타깝고 아유 답답하고 망충해 죽겠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되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. 오랜만에 무슨 강아지 유튜브, 반려동물 유튜브 보듯이 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. 물론 아쉬운 점이 있었긴 했는데 일단 제가 상상했던 20세기는 이것보다는 조금 채도도 낮고 대비도 적다? 이 작품은 거의 그 악동 뮤지션 뮤직비디오 중에 그 남주혁 씨 나오는 굉장히 쨍하고 청량한 느낌을 가득 살리려는 어떤 보정이 들어갔는데 그게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20세기라고 그래서 일부러 더 그런 과한 보정을 하셨다 뭐 이런 걸 찾아봤던 것 같은데 그게 딱히 제 취향은 아니었다. 그리고 사실 그 첫사랑이라는 소재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가 전 정말 큰 관건이라고 생각할 거거든요. 이 작품은 그 이별 자체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고 힘을 엄청 준 느낌이라서 그 외에 어떤 다른 단계나 과정은 과감히 그냥 포기한 느낌입니다. 놓쳤다라는 느낌보다 진짜 포기한 느낌? 다른 디테일들을 과감히 생략하신 느낌인데 저는 그게 상당히 아쉬웠습니다. 그걸 챙겨갔다면 여운도 훨씬 깊었을 것 같고 거의 당황스러울 만큼 결말이 지어져가지고 네 그랬습니다. 근데 사람이 꼭 술 먹을 때만 해장하는 게 아니거든요. 단 거 많이 먹었을 때도 속이 좀 더부룩해져가지고 해장할 게 필요한데 20세기 소녀 본 바로 직후에 넷플릭스에서 기생수를 때려서 한 잔 때렸는데 되게 명작이라고 칭송받았던 작품들을 보고 있으면 이거 데빌맨에서 봤던 것 같아 싶은 기시감이 되게 많이 올라와요. 그 위력이 이제 실감이 나는 느낌? 지금 이게 정석 루트인 느낌? 하지만 에반게리온이나 기생수로 입덕했던 당신들은 이 느낌 모르겠지. 그래서 제 추천은 20세기 소녀를 보시고 크라이베이비를 보셔라. 안녕.